PD님, 대수선 공사라고 들어보셨나요? 구조물의 기둥, 보호, 내력벽, 줄, 계단 등의 주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 재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 시청의 허가를 받고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집의 내력벽을 철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희는 왜 대수선을 진행했을까요? 바로 이 계단이 가장 핵심 인물이었어요. 이 계단이 겉으로 보기엔 원목 마감이었지만 속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이 집의 주요 구조부였기 때문에 함부로 철거가 불가능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왜 철거를 했냐면 고객님과 첫 미팅 때부터 원형 계단에 대한 명확한 니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형 계단은 시공할 수 있는 분도 우리나라에 드물기 때문에 가격도 고가였는데요. 비싼 만큼 결과물도 정말 아름답죠. 2층 천장이랑 이어지게 벽 모서리도 라운드 형태로 시공을 하고 전체 금속 용접으로 만들고 계단과 난간이 일체감이 있는 느낌으로 오브제처럼 제작하여 계단 자체가 공간 속의 예술작품이 되도록 했습니다. 계단 올라가는 첫 길목에 벽이 갈라진 듯한 역동적인 매입 등을 시공을 하였고 실내 원형 계단은 일반 직선형 계단보다 안전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계단 디딤판의 폭과 높이, 난간의 높이와 강도 등을 적절하게 적용해 거주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꼭 전문가와 협의 후 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2층은 거실과 주방이 하나의 공간으로 합쳐져 있는데요. 간단한 커피와 와인을 마시는 공간으로 싱크대가 필요하셨어요. 아트월과 일체감 있으면서도 평소에 가릴 수 있게 왼편은 포켓 폴딩, 오른편은 포켓장으로 시공을 해드렸고 내부는 세라믹 무늬로 강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부장은 원목 간살로 따뜻한 우드를 연출해드렸고요. 싱크대 우측으로 TV월이 있는데요. 양쪽이 한 번씩 꺾이도록 디자인을 해봤는데요. 정적인 공간에 역동적인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좋은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기존 박공지붕 형태를 살리면서 사선면과 사선면이 만나는 지점에 간접등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우드 필름을 길게 시공해서 웅장하면서도 모던하고 중후한 느낌이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소파는 리네로제 제품으로 뒷배경과 너무 잘 어울립니다. 커튼과 블라인드 모두 전동으로 펼쳐지는데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2층 테라스의 썰룸인데요. 기존 주인분이 렉산이라는 소재의 저렴한 자재를 시공해서 변색도 오고 프레임 때문에 뷰가 죽어버려서 모두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새로 시공할 때는 뷰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프레임 없는 글라스 폴딩 도어를 시공하였고 겨울철에 눈이 쌓여도 무게를 버틸 수 있게 튼튼하게 천장을 마감해드렸습니다. 글라스 폴딩을 열었을 경우에 난간이 없으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사의 큐레일링 유리 난간으로 튼튼하고 안전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기존 안방 욕실이었던 공간을 세탁실로 변경을 하였는데요. 안방과 공간을 분리하고 소음이 나는 세탁기와 스타일러를 설치해드렸습니다. 세탁기 하부 서랍도 발로 톡 치면 열릴 수 있게 블럼 하드웨어를 사용했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코너 세면대를 설치해서 간단하게 손빨래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남성 고객님께서 화장대로 사용하시는 공간이기도 해서 명도가 낮은 그레이 톤으로 선정을 하였고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어서 타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럼 안방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 역대급 구조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고객님의 니즈는 안방 욕실이 매우 넓으면서 침실, 드레스룸, 욕실의 각 공간이 분리되지만 동선은 하나로 이어지길 원하셨어요. 기존 안방 침실 공간이 드레스룸으로, 기존 드레스룸 공간이 안방 욕실로, 기존 미니 거실이 안방 침실로 바뀌었답니다. 안방 침대 방향은 풍수지리적으로 이 위치에 세팅이 되어야 했고 침대가 놓여졌을 때 안정적이지 못한 느낌이 있어 침대 머리맡에는 수납장 겸 헤드를 제작해드렸어요. 상판은 포인트로 세라믹으로 마감해드렸고요. 침대 공간은 트래버틴 모양의 벽지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세로 패턴이어서 집이 더 높아 보이는 장점을 만들기 때문에 LG 디아망 포티스 벽지 꼭 한번 적용해보세요. 침실에 있는 간살도어를 열고 들어가면 안쪽은 드레스룸 공간으로 분리를 하였습니다. 한눈에 옷들이 읽힐 수 있도록 유리장 붙박이와 오픈장을 섞어 드레스룸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붙박이장에 유리를 부착해서 옷 매무새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이렇게 죽은 공간에는 금고도 매입해드렸답니다.
여기는 기존에는 드레스룸 공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실제 왔을 때 드레스룸 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주택의 로망 중에 하나가 풍경을 보면서 반신욕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큰 공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공간에 꼭 욕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존 테라스로 나가는 샤시를 큰 텍스창으로 변경을 했고 그 자리에 욕조를 시공해 드렸습니다. 충격을 흡수할 수 있고 부드러운 기능성 욕조인 소프트 욕조를 시공했고요. 천정을 보시면 브론즈 미로소를 시공해서 공간이 반사되어 확장감을 주고 욕실의 독특한 매력을 더해주는 마감재를 사용했습니다. 여성 고객님께서는 세면대에서 화장대를 겸용으로 쓰고 싶다 하셔서 수납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드렸고 하부 타일도 세면대에 맞추어 같은 세라믹 마감으로 서랍장을 시공해 드렸습니다. 천장에는 프렌치 느낌의 시크한 우드가 포인트가 되도록 조명을 넣어 드렸습니다. 변기 공간도 저희가 따로 분리했습니다. 로얄 앵코에서 나오는 블로이 퍼퓸 토일럿을 시공해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샤워 공간인데요. 기존 바닥은 전부 철거하고 단열과 난방 배관도 연장해서 잘 깔아드렸기 때문에 겨울에도 추위 걱정은 절대 없으실 거예요. 주택은 단열은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샤워실 천장에는 매립 해바라기 샤워기, 왼쪽 편에는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벤치, 오른편에는 샴푸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매립 박스를 시공했고 천장은 도장으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이곳은 서재방입니다. 두 부부 고객님은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스터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재가 필수적으로 필요했고 집중이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어둡게 톤 앤 매너를 잡고 천장은 다크한 우드 패턴의 벽지로 해봤습니다. 상부는 목공으로 책장을 제작하고 하부는 기역자로 이어지는 책상과 수납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서재 공간에도 욕실이 존재하는데요. 욕실이 또 나와서 놀라셨죠? 진짜 여기가 마지막 욕실입니다. 서재의 컨셉이 연결되게 그레이시한 컬러의 타일을 시공해드렸고요. 천장도 그레이 도장 컬러로 마감해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서재 욕실이라고 도외시하지 않고 블로이 퍼퓸 변기와 매립 수전으로 하이엔드 디테일을 구현했습니다. 그럼 이만 끝인 것 같지만 주택이니까 내부만큼 외부도 손볼 곳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주차장. 바닥도 지저분하고 벽체도 너무 오염이 되어 있고 청소만 해서는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바닥도 콩자갈로 시공을 했고 시크한 무드로 간살 사이에 라인 조명으로 포인트를 주어 고급 차고지의 옷 느낌을 들도록 연출했습니다. 도장도 새로 진행했고요. 방화문도 도장 컬러에 맞춰 모던한 블랙 컬러로 시공했습니다. 두 번째, 현관 대문 리폼. 아직 튼튼하기도 하지만 디자인이 너무 아쉬워서 오래 쓸 수 있는 하나 목재 루버를 직접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차장에서 계단을 통해 집으로 올라가는데 계단 손스친 교체도 해드렸습니다. 네 번째, 계단으로 올라오면서 보이는 조명들과 잔디밭 마당의 외부 전등을 교체하고 외부 전기선도 오래돼서 새로 배선을 해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지난 겨울에 폭설 다들 기억하시죠? 나무가 눈의 무게에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서 전깃줄에 닿아버린 거예요. 한전에 연락을 했더니 평창동 소나무들은 가격이 엄청나서 함부로 못한다고 많이 난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수목 제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고 약품 처리까지 하시더라고요. 여섯 번째, 예전에는 외부의 큰 대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초인종 자체에 비번을 눌러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고 1층, 2층에도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인터폰을 설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방범이 최우선시 돼야 되니 CCTV도 설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테라스 유리 난간 시공. 기존에 부식되고 너무 앤틱한 디자인이었거든요. 깔끔함이 돋보이도록 유리 난간으로 시공해드렸습니다. 여덟 번째, 현관문 포치 교체. 출입하는 부분이 이 집의 첫 인상인데 지붕이 너무 부식돼서 징크 파넬로 새로 교체해드렸고요. 아홉 번째, 외부 데크 시공. 예전에는 건물의 측면과 뒤편이 부분적으로 타일만 시공되어 있던 상태여서 이번 공사를 진행하면서는 전부 데크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데크는 물에 강한 수성 데크를 시공했습니다. 외벽 청소, 발수 작업. 외벽도 오염이 심했던 상태여서 외벽 청소를 진행하였고 벽돌집은 오랜 세월 지나면 벽돌 사이에 매지 틈으로 누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발수 작업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11번째, 보일러 교체와 보일러실 공사. 노후화된 주택들은 보일러도 공사 전에 꼭 한번 체크하세요. 집에 모든 걸 싹 다 바꿨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보일러도 신식으로 교체해드렸습니다. 넓어진 공간에 렉선반도 설치를 해서 창고로도 쓰실 수 있게끔 쓰임새를 넓혀드렸습니다. 작년 늦가을에 착공한 이 현장을 지금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아파트 공사하면서는 알 수 없었던 경험과 지식들을 이용을 해서 적용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